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예, 한양대 한국어문화원과 경기도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을 맡게 된 김시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은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있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꼭 얘기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른말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아니면 꼭 이거를 내가 바른말을 익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사실 있지만, 그렇게 뭐 실제 생활에서 실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말 바른말을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잘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수업 한번 잘 들어보고, 이 우리말이라는 게 꼭 수업 시간에서만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 바른말을 꼭 쓰도록 노력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우리말을 잘 쓰도록 꼭 설득을 하고 같이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 선생님은 정말 고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순서는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말이 걸어온 길이라고 되어 있죠.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말이 무슨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걸어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말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말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혹시 뭐 삼국시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고구려, 그래서 뭐 활을 쏘는 이런 벽화가 있는 고구려라든지, 화랑이 이렇게 활약했던 신라 이런 것처럼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말이 쓰여져 왔다는 것은 어떤 남겨져 있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아주 옛날 시기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말은 그 발음이라든지 그 모양은 변화해 오고 있지만 꾸준히 쓰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말이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말이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말이 같이 걸어왔구나, 우리 민족과 함께,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흐르는 바탕 위에서 우리말이 그럼 현 주소는 어떤가, 우리말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말을 이렇게 잘 가꿀 수 있는 이런 의지, 내지는 우리말 가꿀 수 있는 생각을 잘 이렇게 한번 탁탁 다져보기 위해서 우리말 노래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노래도 재미나게 우리 학생들이 한 것을 통해서 한번 같이 따라서 불러보고 활동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말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분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측한 것처럼 소중한 우리말 이렇게 원고지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한글이 없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데요. 이 한글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도대체 뭘로 내가 이렇게 편지나 아니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없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렇게 꺼내시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한글을 통해서 이렇게 두둑 써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또 서로 이제 내용을 보내고 받고 자유롭잖아요.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속한 한글이라는 문자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딱 있기 때문인데, 당시에는 그런 문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배워서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게 도저히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가서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지 않나요? 내가 지금은 문자를 가지고 내 생각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쓱 보내거나 알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쓸 수 있는 문자가,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말이 걸어온 길을 하나씩 살펴보면, 옛날 시기의 국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시기의 국어는 보면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옛날 시기의 국어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훈민정음이 무슨 뜻인지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훈민정음. 아마 똑똑한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처음에 한글을 만들었을 때 지금처럼 한글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당시에는 훈민정음 이렇게 불렀어요. 생각을 해보면 영어의 어떤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글자로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변화를 하면서 정착이 자연스럽게 된 것인데,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말을 잘 적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만들어진 글자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 뭔가 더 과학적이고 또 한자보다 뭔가 우리말을 더 잘 적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 쉬운 말로는 한글이 마련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말과 글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은 흔히 한글이라고 하면서 우리말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말을 잘 못하면, 저 사람은 우리말을 잘 못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외국인들은 한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글이라는 거는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이 한글인 거고, 우리가 기역, 니은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근데 실제로는 한글이 아니고 이제 우리말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한글이 없던 시기에도 우리말은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민족이 쓰는 우리말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말을 대신에 종이에나 아니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쓸 수 있는 문자가 없었던 거죠. 말은 있었지만. 우리가 가나다 이러면 가나다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나다를 종이에 적을 수 있는 수단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가나다를 적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나다 써볼래요? 쉽게 나, 다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공기처럼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훈민정음이 어떠한 원리나 어떠한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훈민정음이 전 세계의 그 어떤 글자보다도 과학적이고 또 쓰임새가 많더라 하는 결론을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샘슨이라는 분은 한글은, 당시에는 훈민정음이었던 한글은 현재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글을 알게 되면 어떤 지식이나 내 머릿속의 생각을 쉽게 이렇게 배워서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자와 다르게 굉장히 쉽게 빨리 익혀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문자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극찬을 이렇게 한 거, 칭찬을. 그 다음에 미국의 소설가인 펄 벅이라는 분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간단한 글자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내용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간단한 글자다. 이 글자가 간단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자가 간단하다는 거는 그거를 쉽게 익혀서 다른 사람들도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사랑이라고 하고 이거는 돈이다 이렇게 하면 사랑, 돈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사랑, 이러면 돈. 근데 만약에 사랑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고 막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면 사랑을 말할 때마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복잡하고 활용하기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문자라는 것이 간단하다는 것은 이걸 쉽게 활용을 해서 누구나 널리 익혀서 소통이 잘 되는,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고 서로 생각을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도 이렇게 잘 적을 수 있다. 그래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간단한 글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음성도 적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는 거를 이 글자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막 이상한 발음을 막 이렇게 해도 그거를 한글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따라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문자도 그런가 하면 그렇지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이렇게 자음, 기역, 니연, 디귿, 리을 이런 자음, 그다음 모음, 아, 야, 어, 여, 오, 요 이런 모음들이 이렇게 조합해서 글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자음하고 모음을 잘 이렇게 묶어서 조합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말들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영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글자들은 그럼 그렇게 못하나요? 물론 다른 나라의 글자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글만큼 거의 모든 소리를 다 받아 적을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국어의 시기에는 드디어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나름대로 우리 조상들이 노력을 해서 한글이 드디어 마련이 됐다. 그래서 우리말이 걸어온 길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한글이 옛날에 국어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말이 걸어온 길 중에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일제강점기입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내지는 일제시대 이런 거는 들어보셨나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우리말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상상이 잘 되지 않죠? 우리말을 못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우리말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학교에서 일본말을 배웠어요. 우리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학교에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일본말로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교과서도 일본말로 되어 있었고요. 그 일본말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일본말로 노트에 공책에 필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언뜻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일 학교에 오셔서 한국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영어로 다 수업도 하고 영어로 다 내가 말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마 친구들은 우리말을 하지를 못하고 영어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아마 불편하고 아마 괴로울 겁니다. 더더구나 본인이 영어를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서운 어른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강제로 너 이제부터 영어만 학교에서 써라. 평상시에도 말할 때는 영어로 해라. 이렇게 강요를 받고 강제로 해야 된다면 엄청나게 이제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칠판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이 두 가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우리말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학교의 수업 시간에서도 일본말만 강제로 써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말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힘들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라고 되어 있는 이 학회가 당시 일제강점기에 있었는데요. 이 조선어 학회는 무슨 학회냐면 우리말을 이렇게 잘 연구하고 우리말을 잘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모인 모임이었어요. 우리말, 그러니까 일본말이 아닌 우리 국어,
우리말 국어를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조선어 학회였습니다. 이 조선어 학회에서는 강제로 일제가 우리말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만 써라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 조선어 학회에 있는 옛날에 선생님들이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여러분들 혹시 국어사전 아시죠? 요즘에는 뭐 종이로 된 두꺼운 국어사전은 뭐 찾아보기 힘들지만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흔히 우리 모르는 말을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어학사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파트에서 우리 그 말을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국어사전에서 뭐 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물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데 당시에는 우리말 사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을 쓸 수가 없는 일본말을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말이 다 이제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렇게 쓰고 지금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당시에는 이제 전부 다 우리말을 못 쓰게 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이제 우리말을 못 써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말을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진짜 우리말이 뭐였는지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일본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말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조선어 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말을 잘 담아 놓은 국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국어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이제 말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말모이라는 영화에 나온 배우들의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있는 사진은 실제 당시에 우리말을 연구했던 선생님들을 조선어 학회 선생님들을 이제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어떤가요? 뭐 좀 둘이 양쪽이 좀 비슷한가요? 좀 다른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우리말을 연구를 한다는 거는 일제가 우리말 자체를 학교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말을 연구했던 이 조선어학회 선생님들은 다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인이 하는 그 재판에서 우리말, 조선말을 이렇게 잘 만드는 사전을 만드는 작업은 결국 이제 일본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딱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말 잘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유롭게 제가 쓰는 우리말 듣고 계시고. 근데 이 우리말을 썼다. 그리고 이 우리말을 잘 정리한 내가 사전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말 썼다고. 으악! 이러면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상도 되지 않죠. 나는 지금 우리말 이렇게 편하게 잘 쓰고 있는데 그걸 쓴다고 감옥에 가야 된다고요? 상상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우리말을 연구했던 이런 학자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요.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주시경이라는 학자입니다. 땅은 독립의 터전이요. 사람은 독립의 몸이요. 말은 독립의 본성이다. 조금 어려운가요? 땅,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한반도 땅, 이런 지금 땅, 영토, 이 땅은 독립의 터전이에요. 여기서 독립을 시작을 해야 돼요. 독립운동을. 그 다음에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은 독립의 핵심 몸통이에요.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말, 우리말, 한국어, 우리말은 독립의 본성, 본래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려면 우리말을 잘 갖고 있어야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힌 거죠. 그리고 옆에는 최현배라는 옛날 국어를 연구하는 선생님인데 이 최현배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한글이 목숨이다 이랬습니다. 한글이 목숨이다. 여러분들 한글을 못 쓰면 목숨을 이렇게 딱 잃어버리나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한글이 목숨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글을 잃게 되면 목숨을 잃은 거랑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서 큰 부분을 잃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연배 선생님은 뭐 조선어학회에서
투옥이 돼서 감옥에 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말 사전 만들었다고 감옥에 가게 돼서 큰 고생을 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이제 독립이 되고 나서도 이제 우리말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업적을 많이 남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 최연배 선생님 이 두 분이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셔서 우리말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은 독립의 터전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은 독립의 몸이요. 말은 독립의 본성이다. 우리가 쓰는 이 한국말, 우리말은 독립운동을 할 때도 본성이다. 왜냐하면 우리말을 이렇게 잘 갖고 있게 되면, 우리말을 잘 갖고 지키게 되면, 우리 이제 민족만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이 말이. 우리 민족만 주로 쓰고 우리의 정신이 담겨있는 말이다 보니 이 말을 잘 쓰게 되면 지금은 비록 일본의 이렇게 식민지를 통치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정신을 잘 지키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말만 잘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최연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한글이 목숨이다 라고 한 부분은 굉장히 큰 시사를 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말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지금이랑 모습이 다른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생겨서 이제 우리말을 드디어 적을 수 있게 됐고, 당시에도 훈민정음이 생기기 이전에는 우리말은 있었지만 우리말을 이렇게 글자로 받아 적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훈민정음이 나와서 국어를 발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굉장히 큰 우리말의 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일본말을 강제로 써야만 되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여러 이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연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조선어 학회라는 모임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말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연구도 하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전을 만들다가 그 사전을 만든 게 독립운동인 것처럼 해서 다 이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말이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가져오면서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너무 당연하게 공기처럼, 공기 우리 이렇게 돈 내고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기처럼 활용하고 있지만 이 우리말이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피와 땀과 눈물, 피땀 눈물 아시죠? 피땀 눈물을 흘려서 지켜온 것이 이제 우리말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런 터전에서 이제 우리말의 그러면 현 주소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만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만화에서 여학생 둘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 오늘 꾸안꾸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뒤에 있는 어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른들이 이해 못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재미있다고 쓰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말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말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파괴하고 함부로 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현재 이제 보면은 선생님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낯선 말을 너무 많이 쓴다. 낯선 말이라는 건 뭐냐면 지나친 외래어나 외국어, 한자어 같은 거, 어려운 한자어 지나치게 그걸 너무 많이 쓴다. 두 번째로 특히 청소년들은 거친 말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러니까 욕설이라든가 뭐 비속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리소통망, SNS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데서 흔히 있는 언어 파괴 현상이 너무 잦다. 소위 이제 여러분들 야민정음이라고 그러죠. 야민정음. 그런 거 막 재밌어 하시잖아요. 댕댕이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말을 쓰는 그런 수단이 아닌데도 그냥 재미만을 위해서 그런 표기를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말을 과거에서부터 지켜온 그런 역사에서 볼 때, 한번 반성해 봐야 될 만한 것은 아닌가.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말의 현주소에서 낯선 말과 관련된 겁니다. 낯선 말. 우리 사진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이 사진에 보면 여기가 어느 시내의 광경을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딱 찍어 본 거예요. 이 사진에 보면 어떠한가요? 간판들이 우리말로 되어 있나요? 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여기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우리말을 쓰이지 않고 낯선 외국어, 영어가 다 점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사진도 한번 살펴볼까요? 회의실입니다. 회의를 하는 방, 이제 회의실인데, 회의실에 보면 이렇게 놨어요. EBG Meeting Room. 이렇게 놨어요. EBG Meeting Room. EBG가 이제 영어 알파벳이라, EBG가 뭐 약자인지 무슨 뜻인지도 사실 어렵고, 굳이 또 한글로 써놨는데, 미팅 룸 이렇게 썼어요. 미팅 룸 꼭 이렇게 영어를 굳이 한글로 받아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더구나 영어로 또 information 이래서 이제 뭐 정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step only 이래서 step only. 그러니까 뭐 관계자들만 들어오세요 뭐 이런 뜻인데 다 영어 내지는 영어를 그냥 그저 한글로 적었을 뿐인 표현이 너무 많죠. 우리가 지금 과거부터 굉장히 어렵게 우리말을 발전시키고 우리말을 지켜왔는데 어렵게 지금 우리가 너무 우리말을 쉽게 져버리고 외국어를 막 이렇게 쓰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 너무 어렵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를 가지고. 한 예를 보면 Peace and Life Zone Festival을 했어요. Peace and Life Zone Festival.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Peace and Life Zone Festival.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말로 고쳐보면 강원도 지역에 있는 문화축제란 얘기예요. 강원도 축제. 그러니까 강원도 축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Peace and Life Zone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말을 이렇게 쓰기까지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낯선 말들을 외래어나 지나친 외래어나 외국어들을 함부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말을 주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힘들게 지켜온 우리말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이 갖고 있는 가치, 우리말이 갖고 있는 어떤 품격 이런 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말만 갖고 있는 이런 품격이나 가치가 지나치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게 되면 우리말 본연의 이제 중요한 가치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말을 잘 써야 되는데.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낯선 말들을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영어를 이렇게 잘 알거나 이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너무 많이 쓰거나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막 이런 표지판이나 이런 걸 다 영어나 지나친 외래어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을 굉장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말의 현주소는 거친 말을 지나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거친 말,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거.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거친 말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내 수차는 맞지? 다른이 아프라고 난리 났대. 그만해라 나. 그래서 아니 그래서 뭐냐고 맨날 지면서 어제는 오이씨 무슨 대화가 여기 반이야. 어디 무서워서 끼겠냐? 욕을 섞어 써야 자기들이 세 보인다고
완전 바보. 너는? 나야 품격, 고품격 언어 사용이지. 저기요. 고품격입니까? 등심이면 모를까? 열등하고 약한테 안 내려고 쓰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챈다고. 자존감 낮아서 그렇다니.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면 자기가 강해 보인다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폭력적인 말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자기를 업신여기게 한다는 점 꼭 명심하도록 해요. TV 바른말 학교는 경기도와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이 함께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같이 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욕설이나 비속어를 청소년들이 정말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꼭 섞어서 욕설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쓰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는 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본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욕설을 왜 쓰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은 답변이 뭐였냐면 습관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설을 써야 되겠다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욕설이 그냥 입에 붙어서 습관으로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들도 쓴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쓰고 뭐 언니 오빠도 쓰고 이러니까 나도 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욕설을 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뇌의 그림이잖아요. 이런 욕설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 뇌가 건전하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뇌를 마비시켜서 자꾸 욕설을 쓰게 되면 뭔가 정확하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힘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이런 거친 말을 자꾸 많이 쓰게 되면 내가 설사 다른 사람에게 너 욕 먹어라 이렇게 욕설을 했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건전한 마음이나 생각을 하는 힘을 떨어뜨려요. 자꾸 욕설을 하게 되면 뭔가 차례대로 뭔가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는 생각을 하는 힘은 떨어지고 그냥 즉흥적이고 뭔가 감정적이고 그냥 막 분노를 터뜨리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뇌만 자꾸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설을 자꾸 쓰게 되면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내 뇌가 좋지 않아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언어 파괴입니다.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우리 흔히 쓰는 인스타그램 뭐 이런 SNS 서비스들을 보면 누리소통망이라고 하는 이 SNS 서비스를 보면 뭐 이렇게 막 지나치게 줄여서 말을 한다거나 극혐 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뭐 닌겐 뭐 이런 말들 이건 또 일본어에 또 유사하죠. 그 다음에 야민정음이라고 하는 댕댕이 여러분 댕댕이 무슨 뜻인가요? 멍멍이를 우리가 재밌다 이러면서 댕댕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말들 자체가 우리의 말들을 정확하게 쓰지를 않고 뭔가 재미만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소중한 한글을 파괴해서 쓰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귀여워라고 하지 않고 커여워 이렇게 적는다든가 여러분들 흔히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야민정음이라든가 이런 언어 파괴들은 우리말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계속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이런 말을 잘 아는 사람들은 또 괜찮은데 이런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외롭게 만들거나 이런 말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거나 그런 문제점을 빚어낼 수 있죠.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말에 관련해서 우리말의 역사에서부터 우리말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말을 잘 지키자는 노래를 하나 배우면서 오늘 수업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호덕이라는 우리말 연구하는 선생님께서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노랫말을 한번 보면 우리말 쉬운 말을 해요.
어릴 때부터 쓰던 말, 강아지가 하던 말, 강아지도 알아듣는 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말들이 어릴 때부터 쓰고 있고 또 다양하게 우리말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굴렁쇠 아이들이라는 청소년 모임에서 이 노래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말 노래를 한번 따라 부르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을 해요. 어릴 때부터 쓰던 말, 강아지와 하던 말, 강아지도 알아듣는 말. 땡이, 민들레, 해미꽃, 제비꽃, 머루달에 으른 독도리, 피라미, 어대붕어, 모래무지, 미꾸라지, 개꿀, 개꿀, 개꿀이, 뻐꾸, 뻐꾸, 뻐꾸기, 둥국둥국, 둥국이. 우리말 쉬운 말을 해요. 어릴 때부터 쓰던 말, 강아지와 하던 말, 강아지도 알아듣는 말. 땡이, 민들레, 해미꽃, 제비꽃, 머루달에 으른 독도리, 피라미, 어대붕어, 모래무지, 미꾸라지, 개꿀, 개꿀, 개꿀이, 뻐꾸, 뻐꾸, 뻐꾸기, 둥둥둥둥이. 우리말 쉬운 말을 해요. 어릴 때부터 쓰던 말, 강아지와 하던 말, 강아지도 알아듣는 말. 땡이, 민들레, 해미꽃, 제비꽃, 머루달에 으른 독도리, 피라미, 어대붕어, 모래무지, 미꾸라지, 개꿀, 개꿀, 개꿀이, 뻐꾸, 뻐꾸, 뻐꾸기, 둥둥둥, 둥둥이. 네, 우리말 노래로서 이효덕 선생님이 시를 쓰시고 박창호 선생님이 이제 작곡하신 노래예요. 우리말 노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래서 이 우리말 노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 배웠던 수업 시간에 우리말을 쓰는 생각을 이 노래를 배우면서 함께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가져가면 좋겠고요. 우리말이라는 것이 수업 내용에서 말했지만 과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켜내고 또 그때 시기마다 노력을 진짜 많이 기울여서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말로 잘 정착이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부디 우리말을 뭐 거친 말이나 낯선 말이나 아니, 언어를 파괴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우리말을 잘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실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말 관련된 찾아가는 바른말 학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시간에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